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서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 아니,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여러 개 얘기를 했으면 그만큼 내가 완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나 IRD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심사위원분들의 질문과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 또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집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사업계획서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특이하게 어떤 분을 보냐면은 굉장히 많은 멘토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멘토분들의 피드백들을 사업계획서에 무조건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창업자분을 봤는데, 거기서 발견했던 건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은 A라는 멘토, B라는 멘토, C라는 멘토, 멘토마다 이 사업계획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멘토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 지식, 이걸 기반으로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멘토분들은 지금 너의 문제 정의는 아주 잘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mentor분들은 너의 문제 정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 말도 내가 다 만족시키고 싶고, 저 사람 말도 다 만족시키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계속 가다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짬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짬뽕이 되니까 오히려 마지막 그 엔딩은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계획서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되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계획서의 구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표지부터 문제정의 이런 얘기들 쭉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분들이나 투자자 또는 멘토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쭉 보고 듣고 질문을 할 때 보면은 그 질문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발표했어요. 또는 사업계획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이나 멘토 투자자분들이 사업계획서 보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문제, 정의 있죠. 그리고 해결 방안 얘기하죠. 그리고 수익 모델 얘기하죠.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쭉 이 사업계획서의 구성들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심사위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그리고 멘토분들이 여기에 대한 앞부분, 이 프로블럼 솔루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와 IR덱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정의와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교정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사위원이나 투자자 멘토분들이 수익 모델, 시장 진입 전략, 성장 전략 이런 쪽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심사위원이나 멘토, 투자자분들 그분들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자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망할 수밖에 없는 99가지 이유,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신 분들인데 얼마나 예민하게 또는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 도대체 이 문제 정의는 왜 이게 문제로 볼 수 있나요? 또는 이 문제 정의를 왜 발견을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단계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을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분들에게 설득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만약에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뒷부분 내용들이 전혀 투자자나 심사위원분들에게 어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표를 하든 아니면 심사를 받든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 질문 또는 심사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쪽과 관련된 의견들이 만약에 나오고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와 IR덱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교정 작업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 저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앞부분에 대한 충분히 논리적 내용들이나 증거들을 심사위원 분들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질문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오픈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오히려 건강한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공격받거나 질문받는 것 자체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100% 대응하겠다?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 발표 자료 듣고 그럼 그 자리에서 박수 쳐주는 걸까요? 그 자리 뭐 박수 치는 자리 아니거든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내가 투자를 검토할 때 고민되는 지점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사업에 심사 통과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그냥 여러분들 발표 너무 퍼펙트해,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 심사하는 거고 평가하는 거고 질문하기 위한 자리인 거기 때문에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한들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더라도 반드시 이 앞부분에 대한 질문을 내가 받았는지 뒷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뒷부분에서 내가 질문을 받았다? 이거는 좋아요. 이런 것들은 어펜딕스에서 충분히 보완하시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질문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100%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완벽주의는 내려놓으시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